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무늬 오징어로 여러가지 요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오징어로 어떠한 요리들이 가능한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무늬 오징어는 2미짜리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일단은 선도가 좋은 오징어의 내장은 좋은 요리 재료가 되기 때문에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저렇게 칼을 거꾸로 세워서 내장을 발라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아가미도 제거하고 터진 먹물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저렇게 귀와 몸통을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귀가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 저렇게 겉껍질을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요. 끝단을 살짝 정리를 한 다음에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저렇게 꼬집듯이 뜯어내주면 속껍질이 벗겨집니다. 오징어는 생선보다 훨씬 손질이 쉬운 편인데요. 회로 먹을 때 저 속껍질을 제거하는 게 오징어 손질에서 가장 귀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 부분을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회로 먹었을 때 입에서 질겅거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장을 손질할 건데요. 저 맨 위쪽에 물컹거리는 주머니 같은 걸 잘라주고 저 먹물 주머니는 최대한 터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라내서 따로 보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물 주머니가 있던 이 부분은 간이 있어요. 이 부분 역시 따로 잘 보관해 줘야 되고요. 귀는 저렇게 껍질만 남아있는 부분을 잘라서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귀는 익혀 먹을 거기 때문에 귀에 있는 껍질을 전부 다 제거하실 필요는 없어요. 껍질만 있는 부분을 잘라내면 됩니다. 회를 좀 썰어 볼 건데요. 오징어류의 특징은 절단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칠맛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 오징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저렇게 옆으로 칼을 눕혀서 얇게 포를 떠주면 감칠맛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죠. 저렇게 칼을 옆으로 쓸 때 손을 베기 딱 좋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칼솜씨가 좋다면 이걸 훨씬 더 여러 겹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달라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칼이 좀 젖은 상태에서 써는 편이 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얇게 포를 뜬 오징어 살은 가급적 다시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채를 써는 이유 역시 오징어의 절단면에서 감칠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오징어라고 해도 이렇게 얇게 떠주셔야 더 감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 저 정도 두께가 저의 한계였습니다. 이렇게 썬 회는 짜잔 이렇게 담았는데요. 소금에 절인 성게를 곁들여 봤습니다. 자, 초밥을 할 건데요. 쌀과 물은 100대 90. 그리고 쌀을 열심히 비비지 않고 저렇게 체에 받쳐서 뿌연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은 다음에 체에 받쳐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줍니다.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건조시키고 이렇게 밥을 짓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초밥 기능을 이용해서 밥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 대략 368g이 나왔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초대리는 40g, 그러니까 9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밥이 지어지자마자 섞어야 되는데 이때는 무게를 재느라 조금 늦었어요. 초밥을 비빌 때에는 바로 초를 붓지 않고 국자를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저렇게 국자를 대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초가 바닥으로 깔리니까 아래에서 위로 섞어주고 다시 갈라주고 주걱으로 밥과 밥 사이를 자른다는 느낌으로 섞어주셔야 합니다.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이걸 반복을 한 다음에 부채질을 해서 빨리 식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체온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면 다른 그릇에 담아 두는데요. 저렇게 잘 비빈 초밥은 보관을 해놓고 겉에 젖은 행주로 덮어두면 마르지 않고 적당한 온도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를 떠볼 건데요. 처음에 할 거는 오징어 김말이에요. 저렇게 자른 김에 맞춰서 재단을 하고 바깥쪽에 칼집을 두꺼우니까 잘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넣어주겠습니다. 칼집을 넣어주는 이유는 오징어가 원체 두껍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주지 않으면 잘 말리지가 않아요. 다음은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크라마리를 해볼 건데요. 오징어 살이 두껍기 때문에 저렇게 얇게 옆으로 포를 한번 뜨고요. 저렇게 포를 뜨면 잘린 부분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오크라랑 접착이 더 잘 되겠죠? 사실 이 요리는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크라가 씹었을 때 물컹한 느낌이 있고 오징어도 약간 비슷한 식감이 있어서 약간 느끼하다는 인상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초밥왕에 나왔던 요리를 재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주인공인 쇼타가 쥐었던 갑오징어 초밥을 무늬 오징어로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을 해봤어요. 저렇게 얇게 썰어서 겹쳐서 쥔 초밥과 라이벌인 만신일이 만든 이른바 사슴털 무늬인데요. 저렇게 격자로 칼을 눕혀서 칼집을 주고 뜨거운 물에 데쳤다가 식혀서 만들었는데 만화에서 본 것처럼 예쁘게 사슴털 모양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실력 부족이겠죠. 주인공 쇼타의 초밥은 저렇게 최대한 얇게 그리고 좀 길게 떠서요. 끈적한 부분을 겹쳐놨더니 잘 떨어지고 흐트러지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참 만화가 고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보기 좋은 만신일의 초밥이 아니라 쇼타의 초밥이 이겼었거든요. 과연 실제로 먹었을 때도 어떻게 느껴지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요리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진짜로 되나 싶은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도 한번 흉내내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사슴털 무늬를 만들어서 겉을 살짝 익힌 초밥이고요. 하나는 채를 썰어서 끈적한 면을 분친 초밥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 요리사가 아니므로 좀 어설퍼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즘 하는 것처럼 레몬 제스트를 뿌려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소금을 조금 올렸고요. 자, 이제 시식을 해봤습니다. 이 살짝 익어 보이네. 네, 맞습니다. 이거부터 먹을게요, 그럼. 미스터 초밥왕의 쇼타가 했던 버전이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 라이벌이 했던 거예요. 정철야라고. 맛있다, 역시. 아니지, 만신일이 했던 버전입니다. 사슴털내기. 되게 맛있네요. 몇 번이요? 1번. 첫 번째 거요? 진짜요? 네. 안 익힌 거? 네. 왜요? 여러 겹으로 했잖아요. 네. 입안에서 안 뭉치고 좀 찐득하게 풀어지는 느낌. 진짜로 넘기는데 빨리 넘어가요? 2번보다? 1번은 한 덩어리라서 약간 좀 딱딱하고. 오, 대박. 1번은 찐득한데 그게 여러 개 보니까 기분 좋게 씹히네요. 입안에서 나눠져서. 그 심사평이 실제 만화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 쇼타가 만든 거는 넘기기가 거의 쉬웠다. 네. 근데 그 만신일이 만든 거는 넘기는데 오래 걸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박. 와, 대박이네. 나도 먹어봐야지. 신기하네요. 사슴털 버전 먼저 먹고요. 2번 쇼타 버전. 그러네. 1번이죠. 1번에 한 표. 저 심사위원 해도 될 것 같죠? 대박. 이번에는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메뉴를 만들 건데요. 저렇게 우니를 채 내리겠습니다. 저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최대한 곱게 채를 내려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오징어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리의 관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오징어를 가늘게 채 써는 것도 있지만 우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번에 썼던 우니는 페루산 냉동 우니였는데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시장에 늦게 갔더니 좋은 물건이 없더라고요. 요즘 우니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니 값도 올라갔고 우니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많이 아쉽네요. 저렇게 마치 국수가 되도록 얇게 채를 쳐주세요. 이때 시소를 얇게 썬 것을 넣어주면 더 좋은데요. 또 늦잠 자서인지 시소도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고요. 이제 접시에 다른 요리들을 채워보겠습니다. 세로로 칼집을 곱게 낸 다음에 넓게 포를 뜰 거예요. 이날 제가 준비한 무늬 오징어는 선도가 좋아서인지 굉장히 살이 단단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르고 너무 크게 자르면 먹기가 쉽지 않아서 저렇게 칼집을 내서 썰었는데 모양이 생각보다 괜찮죠. 그리고 이건 아까 했던 오징어 김말이입니다. 두꺼워 보이지만 칼집을 많이 내서 실제로 먹었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오징어 오크라 마리입니다. 얘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보기에는 예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최대한 얇게 포를 떴는데요. 저렇게 얇게 포를 뜨게 되면 칼이 오징어의 넓은 면적을 자르게 되잖아요. 바로 그 넓은 면적에서 감칠맛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를 뜰 때의 묘미는 같은 재료에도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맛을 낸다는 건데, 자, 요거는 이렇게 최대한 길게 채를 썰어서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오징어 회지만 저렇게 다양한 모양과 맛을 연출할 수 있고요. 와사비 옆에 있는 거는 성게알을 소금에 절인 성게알 젓이에요. 소금 맛이 강하기 때문에 오징어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간장 대용으로 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튀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우 튀김보다도 오징어 튀김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이렇게 물이 좋은 오징어로 튀김을 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 납니다. 이때 튀김물은 예전에 튀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탄산수와 얼음물 그리고 튀김가루와 전분 정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아까 빼놨던 오징어 간과 이 먹물 주머니를 이용해서 만드는 볶음이에요. 도마에서 썰면 도마가 지저분해지니까 버터를 두른 팬에 저렇게 간과 오징어 먹물을 잘라서 충분히 터뜨려 주고요. 버터에 오징어 간 그리고 오징어 먹물이 섞이면 엄청난 감칠맛의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잘라둔 오징어 살을 넣고 달달달 볶은 다음에 중간에 레몬즙도 살짝 뿌려주고 수분이 증발돼서 오징어 먹물이 여기저기 튀어다닐 때쯤에 소금간도 한번 해주시고요. 신선한 오징어만이 이렇게 먹물과 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시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해먹을 수 있는 요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한국식 오징어 볶음인데요. 파기름을 낸 다음에 오징어를 먼저 볶아주세요. 야채랑 다 같이 볶게 되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징어만 한번 살짝 익혀줍니다. 그리고 저는 심플하게 양파만 넣었고요. 거기에 양념장을 넣고 어느 정도 익으면 아까 볶아놨던 오징어를 넣고 수분이 없게 뻑뻑하게 볶아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깨를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징어 통찜이에요. 오징어 통찜 역시 신선한 오징어가 있을 때만 즐길 수 있는 요리죠. 대략 15분 정도 쪄줬고요. 저 오징어의 귀는 제가 다른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충분히 식혀준 뒤에 썰어야 오징어 내장이 너무 심하게 흐르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썰리는데요. 이렇게 썰고 나면 안에 있는 먹물이 마치 소스가 돼서 주르륵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요리는 오징어 소바예요. 얇게 뜬 오징어 회를 메밀국수 위에 올리고 그리고 조금 남은 우니도 올리고 이 위에 쯔유를 한 국자에서 한 국자 반 정도 살살 뿌려주면 됩니다. 메밀국수에 우니를 올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날 만든 요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일단 오징어 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초밥왕에 나왔던 두 가지 오징어 초밥을 재현한 것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썰고 말았던 오징어 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튀김 레몬즙을 뿌려서 먹으면 맛있죠. 그 다음에 오징어 먹물 간 볶음, 그 다음은 전통적인 빨간 양념의 오징어 볶음, 그리고 오징어 통찜. 이 요리를 드시기 위해서 시장 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무늬 오징어의 달큰한 살과 내장의 조합은 정말 다른 오징어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징어 소바 이렇게 해서 오징어 풀코스를 마련해 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파전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순대라든지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선도가 좋은 오징어를 구했을 때 그 신선함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요리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와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언제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민식당이었습니다.